오늘은 6월 1일 월요일 저녁 종목진단 방송입니다. 왕산 왕향님, 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인성님, 이치카님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유튜브 쪽에 많이 계시네요. 네, 스나이퍼 니키타님 1바, 네, 스나이퍼님이 1바시네요. 네. 오마이갓님은 2바요. 네. 행복한 뜨은기님 3바 하셨고요. 축하합니다. 이준기님 어서 오시고요. 김정임님 5바요. 5바. 네. 오빠! 그 오빠가 나인가?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박성근님 어서 오시고요. 민경은님 반갑습니다. 쨍하고 해뜰날 온다님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님, 미루나무님 반갑습니다. 천근님 어서 오세요. 황미숙님 어서 오시고요. 네, 초보자인데 자꾸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네, 마법이 아니고 중독이에요. 네. 황미숙님 중독. 네, 중독됐어. 자, 그다음에 간물주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님, 오민정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이광훈님 어서 오시고요. 전설의 복부인님, 김성애님 복 받으세요. 어서 오세요. 여운량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김창환님, 네, 그 가수는 김창환이죠. 네, 길을 걸었어. 뭐 그거, 네, 누군가 곁에 있다고 느꼈을 때, 네, 유영일님 어서 오시고요. 박영희님, 이대정님 반갑습니다. 네, 예, 주식 방송이 기다려지고 주식 방송이 너무너무 재밌고 막 그러면요 중독이야. 중독. 그래서 네, 빨리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렇게 됩니다. 네, 백조 부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모두 좋은 밤에서 복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종목 진단 뭐 해야 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인도 부자님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88TV의 인도 부자님, HMM. 뭐 이래? H. 영어로만 돼 있어요? 종목 희한하네. 네. 자, 그 다음에 인사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일진다이아. 안 그러면 잘려. 네, 그 다음에 일진다이아고요. 그리고 윈스. 네, 윈스. 좋았어. 윈스. 스나이퍼님이 이빠 하기로 하셨어요? 네, 이빠 하세요. 다우 데이터. 이빠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3개 국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핸들 이빠이 꺾어. 네, 재미없죠? 미안해요. 자, 다우 데이터 갑니다. 다우 데이터. 네. 전문가가 주식 설명만 잘하면 되지 뭐 개그까지 잘해야 돼. 일진 머티리얼. 네. 다이아하고 머티리얼하고 비슷할 텐데. 갈게요. 넥슨 GT. 이거 게임이죠. 그 다음에 와, 오늘 밑에까지 쭉 내려가네요. 네, 상하 프론테크 8번. 여유 있다. 지금 여유 있어. 상하 프론테크. 그 다음에 여유 있어. 오, 김창완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이 오신 건가? 네, 팬이에요. 저는 네 너무 좋아해요. 네, 한국주철관. 그리고 김창완님 팬이긴 한데 잘렸어. LG화학이 끝이네요. 네, 어쩜 좋아. 아이쿠. 네, 김창완님 제가 라디오도 자주 들었어요. 네, 정말로 좋아요. 옛날부터 라디오 팬이었어요. 아침에 하는 거 있죠? 네. 자주 오세요. 우리 그 방송에는요, 유명인들이 되게 많으세요. 여기 이준기 님도 오시잖아. 이준기 님. 왕의 남자 이준기 님. 그 다음에, 저 이영애 님도 있어요. 이영애 님. 네. 이영애 님도 있어. 네. 아이고, 정말 반가워요. 진짜로. 네, 반갑습니다.
이런 방송이야, 이 방송이. 이 정도입니다. 클래스가 이 정도예요. 네. 근데 종목은 끝났어. 네. 다음에 또 와주세요. 아쉽다. 네. 팬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되니까. 네. 우리 라디오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청곡 오지만, 네. 끝나면 잘라버리잖아요. 네. 미안해요. 자, 종목 진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HMM부터 갑니다. 네, 밥은 먹었어요. 저는 네, 맛있는 밥, 곤드레 비빔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종목 진단은 네, 최영민님 죄송합니다. 네, 종목 진단은 끝났어요. 마무리됐고요. 그래도 우리가 팬이니까 인버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인버스. 네, 인버스 잠깐 코멘트만 하고, 네, 잠깐 코멘트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안 해드릴 수 없잖아. 코덱스 인버스인데요. 장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인버스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마감 시황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인버스를. 왜 사고 있지 하고 봤더니 물타기예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장이 올라가니까 차익을 조금 챙겨가지고 이것이 조정 나올 때,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다시 사자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조금 불안했어요. 악재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좀 있으니까 좋았어. 이번이 기회야. 수익 난 거 팔고 다시 밑에서 사자. 그랬는데 오늘 그냥 바로 땡겨버린 거죠. 네. 뭐 그냥 바로 상승해버리니까 이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물타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물타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문제는 여기에서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계속 베팅을 하면 언젠가 맞기는 하겠죠. 언젠가 맞을 거예요. 네. 주가가 언젠가 조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정을 받는 구간이 언제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은요. 시장에서는 전문가들 뭐 또는 시장 분석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근데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정은요. 이 조정이 뭐예요? 너무 올랐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올랐다. 너무 올랐으니까 주가를 좀 내려야 되겠어. 또는 너무 오르지 않았는데 악재가 어마어마하게 터져가지고 주식을 밀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올라서 가격이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악재가 꽝 터져가지고 주가가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조정인데요. 그거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올랐나요?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 여기 하락한 부분은 우리가 치면 안 돼요. 네,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치면 안 되지. 치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 그 이전에 급락이 나오기 이전의 모양새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시장은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2200포인트 정도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은 이게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정상 추세.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한 8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야 이제 조정을 좀 받아도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정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면 아직 정상 궤도로 들어가지도 못했으니까. 이게 골자예요. 많이 올라온 게 없는데 조정을 받아야 된대. 그러면 조정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많이 올랐거나 악재가 나왔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많이 오른 건 일단 아니야. 그러면 악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악재가 어떻게 됐어요? 소멸됐죠. 소멸됐다고 보긴 좀 그렇고 악재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회견을 할 때 사실 세 개의 이목이 주목이 됐었어요. 아 진짜 뭔 일 날 것 같다. 막 왜 그 전부터 계속 으름장을 놨거든.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홍콩을 지위를 박탈하겠다. 뭐 관세를 올리겠다. 그래서 중국과 같이 충돌이 또 나가지고 뭐 무역 분쟁에 대한 협의안이 다시 깨지는 건 아니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하겠다. 준비를 하겠대요. 그냥. 네, 좀 더 지켜보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일까요? 중국이 어느 정도의 성의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성의 표시라는 것은 미중 무역 분쟁이 협의가 이루어졌죠.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이행해 주거나 거기서 조금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사주거나
네, 그러면 문제 없는 거죠. 아니면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손해 볼 게 없는 게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홍콩에 대한 그런 중국의 영향력을 확 키웠어요, 지금. 홍콩 국가보안법이 터지게 되면 이게 발의가 되게 되면 일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홍콩 내에서 시위가 안 돼. 시위를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 돼요. 그러면 강제로 진압하는 그런 명분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중국의 완전한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홍콩의 민주주의는 이제 죽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대고 이제 중국은 뭐라 그랬어요? 홍콩이 그냥 중국의 체제를 거부하고 독립하는 것을 막는 게 되죠.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홍콩에다 관세를 부과한다면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잖아요. 네. 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가 있으니까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또 경쟁 관계에 있는 부분들이 경쟁 상품들이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자국 내 판매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상태로 끝나버려도 중국도 손해볼 게 없고 미국도 손해볼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불쌍한 건 홍콩 사람들이죠. 네. 홍콩 사람들만 엿먹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강제적으로 지금 체제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다가 관세까지 올려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 때리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근데 홍콩의 상황에서는 그지 같겠지만 우리가 멀리서 딱 지켜보면 어때요? 굉장히 안 좋게 나갈 수 있는 악재가 해소가 된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증시는 어떻게 돼요? 조정을 나올 만한, 조정이 만들어질 만한 빌미가 없어요. 지금은 경제 재개 또는 경제 지표의 어떤 호전, 지난주에 실업성 청구 건수 보셨죠? 네. 이번 주에 나오는 청구 건수는 200만 건 아래로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조정이 왜 나와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정이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시장 그냥 잘 가는데 뭐. 네. 그러면 시장이 계속 저 상태로 유지가 된다거나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버스는 망하죠.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매수 1순위로 인버스를 올려놨는데 나는 이게 물타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지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안타깝다? 네, 진짜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버스 쪽에 대한 투자는요, 웬만하면 네,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장에 대한 관점이 상향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가시면 되겠어요. 인버스는 그다지 네, 권장하고 싶지 않은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냥 시황하고 같이 그냥 묶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종목 진단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꽉 찼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신청이 된 종목 진단을 해드릴 거고요. 부자아빠 추천 도서는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다. 그 다음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주식 투자 스승들, 그 정도 지금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강추하고 싶은 책은요,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다. 그거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는 초보자분들도 괜찮고요. 중수, 뭐 고수분들까지는 굳이 읽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중수 정도 된다. 그때까지는 한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보, 중수까지 꼭 읽으셔야 되는 필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투자 마음의 사비다를 먼저 읽으세요. 그걸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 이제 추천 도서를 하나씩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읽어볼 만한 책은요, 니콜라스 다비스의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 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앙드레 코스톨라니 돈뜨차라고 그러죠. 돈뜨차.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 책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뭐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뭐 어떤 분들은 책 좋은 거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벤자민 그레엄의 증권 분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현명한 투자자 막 그거 이제 딱 목침이야 목침. 읽다가 잠들어 버려. 그러면 이게 목이 불편하거든. 그래서 책을 딱 껴놓으면 이게 사이즈가 딱 맞아요. 엄청 두꺼워. 이만큼 두껍거든요. 우리 집에 있거든요. 이만큼 두꺼워. 그래서 저도 읽어보긴 했습니다만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잘 때 아주 좋아. 이렇게 탁 그냥 마루에 누워가지고 책 머리 밑에 딱 끼우면 너무 좋아. 나는 책 보고
책 비고 자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때 라면 받침으로 쓰거나, 뭐 일단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책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요. 읽다가 지쳐요. 너무 두꺼우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런 거에 도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책 읽는 거에 조금 재미를 느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팟빵에 가시면은 뭐 지금은 이제 공장장님 읽어드리지만 제가 그동안 계속 읽어드린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들으셔도 돼요. 네,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꿀보이스잖아, 꿀보이스로 설명을 드린 책들이 있어요. 대신 읽어드린 거,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만 까불고요. 가겠습니다. 자, HMM 보도록 합니다. HMM. 자, HMM은 일단 추세를 돌리긴 했네요. 네, 그 다음에 상승도 전환되고 있어요. 뭔가 좋은 소식이 최근에 있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잘 올라가는데, 문제는 윗꼬리가 달린 5월 27일 이후에 주가의 상승분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 종목의 지지선은 어디가 됐을까요? 갭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갭 나온 부분, 즉 4,500원이 이 종목의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쭉 좌측편에 있다가 보겠지만은 지금 상황만 딱 보면 여기 캔들이 모여 있는 요 구간이 이 고점, 단기 고점에서의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4,500원, 위쪽은 5,000원, 이렇게 500원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봤을 때 4,50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조정을 받는다. 5,000원 위로 넘어가게 되면 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좌측편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도대체 여기서 왜 주춤거리는 건데? 네, 짜짜짜짜 볼게요. 자, 뭐가 나올까요? 매물대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는데, 매물대가 사실은 조금 약하다. 그죠? 조금 약한 매물이에요. 그러면 실제 매물대는 한 요 정도까지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6,000원대 초반부터 7,000원 정도까지. 그럼 이 매물대까지 우리가 목표 가격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5,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의 내용은 썩 좋지가 않네요. 그죠? 네, 적자 기업이야 지금. 부채가 너무 많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이 이슈가 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주가가 올랐을까?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재료가 있었을까? 이런 거 봐야 되겠죠? 5월 27일 그 전부터 올라갔을 건데, 그죠? 5월 27일 고점이니까. 네.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다. 5월 26일 글로벌 선사, 경기 부양에 대한 수혜로 올라갔구나. 그죠? 경기 부양에 대한 수혜로 올라갔고, 그것만 가지고 하진 않았을 텐데. 22일. 적자 폭이 개선이 됐다. 그 다음에 이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부담스럽다, 회장님. 네. 네, 죄송합니다만 부담스러워. 딴 데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적자 폭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 보면은 나쁘지 않겠네요. 그죠? 영업 손실 20억. 그 다음에 적자 폭을 무려 1037억을 줄였다고. 이러면은 다음 분기에서는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나요? 네, 봅시다. 그러네. 근데 이게 적자가 계속 줄어들긴 했는데 이번 분기에만 그랬던 건가? 분기로 볼게요. 야, 그러네. 엄청 줄었네요. 이게 작년 1분기만 하더라도 1057억이 손실이었는데 이번에 20억이면은 거의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요? 네, 어떤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 조선해운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됐을 거라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일단은 뭐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올해 흑자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네요. 네, 그러면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그동안 긴 불황의 늪을 지나서 뭐라고 했죠?
추세를 바꿔놓고 있다. 괜찮아 보입니다. 네, 괜찮아 보여요. 다만 이제 단기에 올라온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것이냐가 문제인데,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막 치고 올라가면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4,500원을 저점으로 하는 횡보가 조금 진행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든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옆으로 좀 서주고 그 다음에 이평선 모아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업황이 살아나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한 실적도 매우 큰 폭으로 개선 중에 있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충분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상승이 진행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이격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치 4,500원을 저점, 5,000원을 고점으로 하는 박스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되죠. 그리고 이 박스의 구간은 조금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정도겠네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붙여져 있다. 하지만 지지선만 잘 확보가 되면 추가 상승 이후 7,000원 근처까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고요. 신규 매수가 항상 문제예요. 신규 매수는 지금은 좋지 않은데 이 5,000원 이상으로 넘어가면 관심을 가져보세요. 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걱정하실 것 없을 것 같아요.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오히려 지금 바닥일 때가 훨씬 더 긍정적이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 유지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일진다이아 갈게요. 네, 일진다이아. 이화전기는 잘렸겠죠? 네. 없으면 잘릴 거예요. 자,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는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어. 그리고 최근에 일진 그룹이 본사에서 막 데모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시위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지금은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쪽 길로 요즘에 안 가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마포역 옆에 가면 있거든요. 일진 그 본사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한참 동안 이제 시위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항상 그렇죠. 뭐 회사가 항상 잘못하긴 한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리스크로 좀 작용이 됐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죠.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지금 이게 보면 저 밑에 보면 더 크게 올랐을 테고요. 여기서 보더라도 많이 올랐어요. 이 가격이 7,000원, 네, 8,000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45,000원. 그러면 8,000원을 치고요. 58에 40, 500 한 50%. 그죠? 550% 정도 주가가 상승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정도 올라왔다라면 사실은 뭐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정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나쁘지는 않은데, 예, 그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그 전에 많이 올라왔던 것들에 대한 부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 자체로는 실적도 좋고요, 재무제표도 좋고요, 뭐 흠잡을 게 없어. 네. 흠잡을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서 퍼가 조금 높고 PBR이 조금 높고 뭐 그 정도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기회를 또 조금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상 궤도로 올라갔죠? 네, 정상 궤도 28,000원 정상 궤도로 올라갔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천을 그어봅니다. 짠. 어떻게 돼 있어요? 걸쳐져 있어.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만 봐서는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만원 정도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세를 전환시켰다. 추세를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홀딩만, 매수도 괜찮아요. 매수도 소량만 접근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만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됐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재실 분들은 기다렸다가 3만원 돌파할 때 매수를 따라가셔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씩 사보고 나중에 더 사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격도가 조금 벌어져 있죠. 61선과에. 그래서 이 이격도 때문에 아마도 횡보 또는 조정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조정은 그렇게 깊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수준에서 그냥 유지가 되면서 61선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은 좋아요. 네. 추세가 좋습니다. 실적, 그 다음에 성장 전망, 추세 모두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게 2018년이죠. 네. 18년, 19년, 17년부터 2017년부터 상승했던 그 급등 시세에 대한 조정이 살짝이 아니지. 네.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국면을 해소하려면 3만원 이상의 주가가 나와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신규 매수는 소량 접근 후 추가 대응하는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가지고 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스 지난번에 한번 해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오래된 것 같아서 다시 해드리려고요. 자, 윈스 갑니다. 윈스도 보시면 추세는 좋죠. 네, 추세는 우상향. 네,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아마 제가 최근에 진단을 한번 해드렸다라면 약간은 이제 조심 좀 하자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추세 상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진단해 드린 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 상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채널선이라는 것이 형성되면 추세 채널이 형성되면 정말 말 잘 들어요, 주가. 네. 희한하게도 정말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빠르게 회복이 돼서 복구가 됐고 원래 정상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은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배신감 없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쭉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좋지 않아요. 이게 일단 고점에서 꺾인 부분이 있는 데다가 데드크로스죠. 오늘 일단은 데드크로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내일 횡보가 나오거나 조금만 빠져도 바로 데드크로스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아래쪽 지지선 15,000원 근처까지도 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돼서 여기 어제 저점입니다. 16,400원이요. 16,4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조정 매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단기적 매도 이후에 재접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게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해 가지고요,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쯤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다음번 지지까지 그냥 무조건 들어갑니다. 쭉쭉쭉쭉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일선, 21선의 데드크로스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언제요? 해소가 될 때까지 계속 조정이 나옵니다.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조심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추세는 우상향 추세로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 20 단기 이평선의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 채널의 상단 저항에 부딪혀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 단박에 상승하는 것은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단기 이평선 데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단기 이평선 데드가 나오면 그것이 해소가 될 때까지 횡보 또는 조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400원 이탈 전까지는 보유하시고요. 이탈되면 매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위쪽의 변동성보다는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이 변동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빅토리 탄산수. 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야, 탄산이 살아있네. 네. 해드린다고. 네. 혹시라도 마케팅 필요하시거나 네, 협찬해 주실 거 있으시면 광고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싸게 해드리겠어. 자, 다우데이터 갈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탄산수를 먹으면 근데 좋대요. 뭐에 좋은지는 아직 잘 입증이 안 됐는데 하여튼 만성 소화불량 뭐 이런 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똥배가 들어갈지 몰라서 먹고 있는 겁니다. 협찬 좋아요. 어디서 보니까 어디는 뭐 저런 것도 해주더만 뭐 라면도 막 하고. 네, 라면 보통 광고비 얼마 비싼지 알아요? 광고비 되게 비싸요. 이런 거 PPL 광고라든지 이렇게 중간에 삽입돼 가지고 직접 이제 출연자가 이거 뭘 먹어주거나 그러면은요, 이런 광고들은 보통 400에서 500달러 그래요. 네, 되게 비쌉니다. 네, 엄청 비싸. 근데 그렇게까지 안 받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라면만 줘도 라면만 줘도 네 내가 먹어주면서 홍보만 해드릴 수 있어. 네, 돈 안 받아. 네, 아무튼 그래요. 농담이고요. 자, 다우데이터 종목 가도록 합니다. 다우데이터는 사실 종목은 굉장히 좋아요. 괜찮은 종목이에요. 뭐 종목 자체, 기업 자체도 훌륭한 기업입니다. 나는 다우그룹 너무 좋아해요. 이 기업 자체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 대덕하고도 같은 것 같아요. 대덕처럼 이렇게 너무 좀 우량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탄탄한 기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뭐 코스닥이지만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좀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이 다우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프로그램 미디어 제조업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다우데이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증권방송.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증권방송이 있죠? 이 증권방송도 다우데이터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공급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거는 이제 퓨처위드 걸 사용하고 있지만은, 네, 다우데이터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이 플래시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업이 실적이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잘 보세요. 시총이 5천억이에요. 네? 실적은 5천억이야. 근데, 아니야, 실적 아니야. 시가총액이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시가총액이 5,247억이에요. 근데 매출액이 얼마야? 매출액. 2020년도 매출액, 예상 매출액이요. 2조 6천억입니다. 2조 6천억. 시총이 5천억인데, 매출이 2조 6천억이에요. 물론 이제 남는 게 별로 없는가 봐. 2조 매출을 했는데 이게 영업이익이 300억이라는 게 말이 되냐, 씨. 2019년도에는 1,300억이에요. 근데 2019년도 같은 때는 뭐 5천억에 1,300억이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시죠? 20%가 넘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는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에 보시면 돼요. 이게 2019년도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 엄청난 저평가지. 네. 지금은 이제 주가가 거기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뛰었다고 해가지고요. 약간 이제 그 부분이 좀 희석은 됐습니다. 그러네. 자본이 또 생겼네요. 자, 마이크를 또 건드릴게요. 야, 이 새끼 봐라. 마이크. 오! 아, 좋아진 건가? 좋아졌어요? 아, 이게, 네, 뒤에 잭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기계도 질투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워낙 이제 꿀보이스가 나가니까, 이 새끼들이 잡음으로 방해하는 것 같아. 이제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잡음이 조금 있네? 그죠?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들을만 한가? 네. 예, 네, 됐어요. 그냥 들어요. 아, 모르겠어. 네. 목소리만 잘 들리면 되잖아. 그죠? 이게 원래 지금 밑에 그 음성 그래프가 지나갔는데요. 살짝씩 튀어. 그래서 조금 있는데, 그냥, 그럴까? 뺐다가 다시 껴볼까요? 침 좀 발라갖고, 이렇게. 감전된다. 감전돼. 그러면 안 돼. 네. 네, 요 정도면, 네, 들을만 하시면 그냥 들읍시다. 네. 아까는 인터넷도 끊어졌었어요. 우리 단풍이가 인터넷 선을 씹어가지고, 긴급 수리했었어요. 아까. 자,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도 협찬해주시면 협찬해주세요. 네. 자, 아무튼, 네. 지금 그래요. 그래서 기업 자체가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고 너무나 좋았어. 그래서 상당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 부분이 좀 희석이 됐다 이거죠. 네. 희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간 이유는 뭐가 있을까? 딱 보자 이거예요. 네. 지금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나요? 다우데이터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아 이거 코스닥이지? 이거 편입이 됐네.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됐구나.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 기대감이 미리 작용하지 않았을까? 5월 초부터 미리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또 들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네요. 이게 5월 초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한가 나온 부분들 보게 되면 뭐 때문에 올랐는데 이렇게 돼야 되겠죠? 2조 이거는 아니고 뭐 때문에 왜 올라갔어요? 이것도 저것 때문에 올랐나? 아니 그거랑 관계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 클라우딩 컴퓨팅 테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언택트? 네, 언택트 관련한 부분을 좀 섞일 수도 있겠나요? 네, 빅데이터 4차 산업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뉴딜 네, 그런 쪽인가 보네요. 그죠? 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야? 네. 근데 워낙 저평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보시면 아시지만, 뭐 지금 이게 8,000원에 머물러야 될 주식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19년도 올 연초 시점 대비하면
굉장한 저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치를 봐야 되겠네요. 정책적으로 일단 올랐다. 오케이, 좋았어. 딱 보니까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야. 항상 선만 그어놓으면 답이 다 나와요. 네, 아이고, 저 물린 사람도 그냥 고생 많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지. 물린 사람도,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이거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난 고생 더럽게 오래 했어. 그래서 본전 왔으니까 팔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을 거란 이 얘기죠. 저평가라서 기업이 좋아서 샀는데 계속 내리기만 하니까 열받았겠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내리기만 했어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재선 종목 물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재선 종목도 성장성이 있으면 어쨌든 결국에는 다시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제 살펴보면 추세는 일단 돌아섰어요. 네, 완벽하게 돌아섰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매물이 만만치가 않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 굉장히 두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조정이 지금 살짝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라면 지켜지는 것보다는 데드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데드 크로스. 그러면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이 종목의 지지선은 중간 즈음에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1차적인 그 지지선은 여기에 있을 거고요. 2차적인 지지선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결정해 보면 가장 최근에 형성된 저점 지지가 여기요. 13,300원. 13,3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조정 나온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최종적인 지지선은 여기 11,500원인데요. 11,5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만원대 아래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올라온 부분이 크기 때문에 받쳐주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쉽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 거고요. 아마 요 정도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조정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리게 되면 뭐가 되냐면 5일과 21세 데드가 나오겠죠. 데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고생합니다. 기간적인 조정까지도 같이 받아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돼요.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차 저항 지지선 13,300원까지만 보유합니다. 13,300원 위쪽에서만 보유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3,30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일단은 비중 축소나 매도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정리할게요. 기업이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성도 좋습니다. 네. 또한 주가의 상승을 정책 수혜로 엮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많습니다. 다만 단기에 너무 올라서 이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약간의 조정을 예상할 수 있으니 13,300원 수준의 지지선만 유지해 준다면 홀딩 하시고 이탈한다면 매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신규 접근은 하지 않으셔야겠죠. 네. 할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주 대고파님 어서 오세요. 네. 건물주가 되고 싶으면 건물주가 되는 거야. 뭐 까짓 거 뭐. 그죠? 네. 건물 사면 되잖아. 건물 사면 건물주지 뭐. 그잖아요. 건물 요즘에 얼마 해? 다들 그냥 신용카드 갖고 와서 한번 긁고 사잖아요. 아닌가? 아, 현찰로 사시나요? 건물 같은 거는? 네. 예전에 제가 자동차가 필요해가지고요. 급하게 자동차가 필요해가지고 진짜 자동차를 사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그래도 좀 많이 성공했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자동차를 딱 사러 가서 진짜로 웃겼어요. 자동차 사러서 이거 얼마예요? 카드를 한 방에 긁고 왔어. 그래서 그냥 카드를 한 방에 딱 긁어가지고 네, 그렇게 차를 샀던 적이 급하게 막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그것도 아주 옛날 일인데. 요즘에 뭐 건물 뭐 필요하면 사면 되지 뭐. 그잖아. 그죠? 우리 간물주님. 3층짜리 20억밖에 안 해요? 에이, 설마. 아파트도 20억인데 무슨 3층짜리가 20억이에요? 어디? 너무 저 멀리 있는 거 아니야? 네. 서울이라고 하지만 서울이 아닌, 서울가, 서울인데 서울 아닌 서울 같은 그런 건물? 네. 네. 서울도 사실은 그런 데 많이 있어요. 멀리 있는 데들. 네. 자, 이번에 일진 머티리얼 갑니다. 비슷할 거예요. 아까 일진, 저기, 일진 뭐였지? 다이아랑 비슷할 겁니다. 네. 비슷하죠? 네. 비슷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업황은 좀 다르죠? 업황은 이놈이, 아까 다이아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네요. 그죠? 2차 전지. 여기 지금 일진으로 해가지고, 일진이 근데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잘 나가는 애들을 일진이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일진이라고 하는 건가? 하여튼 뭐 일진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중국 BYD까지, 네, 되어 있고, 다 주요 고객사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일렉 포일 매출이 전체의 90.99%. 이게 뭐냐면 2차 전지, 여기 써 있네요. 2차 전지용 음극 집전체. 이게 전지에는 이렇게 저걸 꼽아주잖아요. 꼽아주는 거. 이 꼽아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모으는 그 역할을 하는 이게 뭐라 그래야 돼? 그거를.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 제품을 판매하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주력 상품이 이제 일렉 포일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감는다고 해야 돼. 감싼다고 해야 되나?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심지라고 해야 되나? 전문 용어를 모르겠네. 하여튼 뭐 이렇게 싸구려 용어로 얘기하면 그런 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감싸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SDI, LG화학, BYD, 여기까지만 하면 끝났어, 사실은. 뭐, 일본의 저기는 뭐, 무라타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거고, 네. SDI, LG화학, BYD 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음극재로 되어 있네요. 네. 음극 집전체. 집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음극재라고 써 있는데, 네. 음극재래요. 네. 양극재인지 음극재인지 몰라요. 근데 음극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시죠? 이제 전하의 이동. 네, 전하가 뭐 이렇게 돌면서 전기를 발생시켜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세한 건 나도 몰라. 내가 안 만들어 봤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보면은 뭐 오렌지에다 이렇게 꽂아 갖고 뭐 전기 발생시키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더라. 근데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요. 난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런 목적이다 이거죠.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 수혜지. 네. 전기차. 네. 전기차. 앞으로 이제 시장 자체는요, 전기차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아시죠? 30년 후가 되면 이 시내에 돌아다니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우리 그냥 바깥에 돌아다니는, 지금은 전기차 잘 안 보이잖아요. 뭐, 열심히 돌아다녀봤자, 뭐, 한 두세 대 볼까 말까 하잖아요. 하루 종일 못 볼 때도 있고요. 근데 30년 후가 되면요, 시장에 돌아다니는 약 70% 정도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인데, 제가 아까 중국의 BYD를 왜 좋게 봤냐면, 중국이 가장 큰 전기차 시장입니다. 네. 전기차 시장이네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을 엮어가지고 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사실은 이 종목이 가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삼성 SDI, LG 화학까지 같이 가고 있다면 이 종목은 아주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많이 오른 거야. 많이 오른 거. 항상 그게 문제예요. 이게 10배 올랐단 말이에요. 10배. 네, 10배. 10배가 상승해 버렸으면은요, 기업이 사실은 물론 이제 그만큼 성장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보시면 뭐 퍼가 46, 그 다음에 PBR이 3.8, 약간 고평가 국면이죠. 약간 고평가 국면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시총 2조 원짜리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더 커질 것이라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올랐어. 야, 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5천원짜리 아니었냐? 5천원짜리 5천원 주면 샀던 주식인데 갑자기 5만원을 달래. 야, 씨, 이거
올라도 너무 오르면 사람들이 거부감 들잖아요. 아시죠? 과자를 사러 갔거든요. 막동산 좋아해서 맛동산? 맛동산? 저는 참깨 스틱 좋아해요. 여기 참깨 스틱. 제가 여기 비닐봉지에 담아놨어요.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먹어요. 근데 참깨 스틱이 지금은 만약에 이 한 봉다리에 5,000원이다 이거야. 5,000원. 근데 그냥 며칠 못 먹고 있다가 가게집에 갔더니 갑자기 5만 원을 달래. 그러면 내가 되게 먹고 싶고 그렇지만은 어때요? 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얘는 5,000원짜리가 아니라 5만원짜리로 인식이 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가격 인정 구간입니다. 근데 그 기간은 상승과 비례해요. 상승 기간과 비례한다. 즉 3년 동안 뒤지게 올랐으면 3년 동안 횡보 뒤지게 해줘야 돼요. 또는 조정을 받아주든가. 가격이 좀 내려가서 그럼 그렇지 뭐 5,000원보다 비싸지만 2만원이면 살만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없었어요. 이번에 그냥 급작스럽게 빠진 거 그거 외에는요 그냥 계속 횡보지 뭐. 그러면 이 종목은 뭐냐면 아직 기간적인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횡보가 조금 더 진행될 것 같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요 지금 조정이 나가는 부분들 또는 다시 추세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압박감을 업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위치에서는 매수가 좀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15% 정도 나오는데 그거 글쎄 아래쪽으로 보면은요 어우 상당히 세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익보다 뭐가 크죠? 리스크가 더 크게 나와 있다. 지지선 여기까지 잡는다 하더라도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매수하시면 일단은 리스크가 더 큰 종목을 매수한 데다가 지루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전망은 좋고 기업도 굉장히 좋지만 어떻게 돼요? 기간적인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한 종목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하여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갔어요? 앞으로 기대감이 크지만 그 전에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가격 인정에 따른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이 더 진행되어야 하므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하셔도 괜찮지만 신규 매수는 사실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크게 위험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매수해 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 별로겠죠? 네. 요즘 같은 장세. 그죠? 네. 그 부분입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좋은데 매수해 놓고 그냥 오늘 봐도 그대로 일주일 후에 봐도 그대로 한 달 후에 봐도 그대로 그러면 아이고 나는 정말 안정적인 주식을 잘 샀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처럼 빵빵 올라가는 장세 속에서 그런 거 하면은 기분 더럽다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일단 갖고 있는 거니까 홀딩 하시면 되고요. 신규 접근만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려면 조금만 추격 없이 하려면 조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위협적이지 않으니까요. 네, 너무 이제 막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자, 넥슨 GT 갑니다. 사실 게임주들은 조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게임주들은 뭐 상승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계약을 좀 하게 되고 그렇게 근데 계약도 이제 하자마자 또 방학일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저도 잘하거든요. 무지개 장갑 카트라이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거 알죠? 카트라이더 무지개 장갑이에요. 근데 지금은 못하겠지 아마. 지금은 뭐 운전도 못할걸. 근데 그게 뭐 저기로도 나왔다면서 모바일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긴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게임 보면은 지금 뭐 포트리스 옛날에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포트리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렇게까지 유행을 잘 못하더라고요. 모바일 환경 속에서 좀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지금 아이들은 뭐에 빠져 있냐면 롤 또는 오버워치인가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배틀그라운드 좀 이렇게 슈팅 게임을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총 쏘고 다니는 거, 그쪽으로 좀 기울어져 가지고 사실 카트라이더가 그렇게까지 네 흥행을 할 수 있을런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튼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게임, 메이저급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주 자체가 일단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학교에 잘 가지 않아요. 네. 학교에 잘 가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는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워낙에 저항에 대한 부분이 많고요.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이 종목 자체가 뭐 하향 곡선이다라고까지 볼 수는 없어요. 저점권에서 있고, 또 지금 보시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어떻게 돼요? 위쪽 때까지는 이거는 완전 아까랑 반대죠. 기대 수익률이 더 큰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일단은 먹을 게 많이 있다라는 판단을 드실 수가 있어요. 네. 판단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 조정 들어가도 괜찮아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면 조정 들어가봤자 끼키야 7,000원일 텐데 뭐 한 마이너스 10% 정도 우리는 버텨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예상이 되지만 그냥 홀딩 하셔도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를 더 해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뭐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나 게임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은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하지만, 어쨌든 방학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게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집콕 재택근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홀딩 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법 많이 오를 수 있는 주식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게임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되고 있고, 박스의 상황으로 본다면 14,000원 근처까지는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 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경우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네. 리스크 부분은 마이너스 10%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어서 횡보 정도의 기간 조정은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고요. 매수는 조금 관찰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은 들어요. 가지고 가시도 괜찮습니다. 수익 잘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사시면 약간은 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사서 상황 보고 더 사거나 이렇게 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좀 기다렸다가 조정 들어올 때 사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 어우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됐지? 네. 상하 프론테크구나. 상하가 아니고 네. 상하 조금 지각인데 큰일 났다. 빨리 해야 돼. 자, 상하 프론테크도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 2019년도부터 뭐가 됐어요? 다시 하락 추세로의 전환. 근데 지금은요, 다시 정상 궤도로 또 돌아왔어요. 이게 지금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상승, 조정. 이거는 그냥 주기 속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승, 조정 이후에 이번에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간 이유는 뭐예요? 시장이 다 때렸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이 종목 자체를 욕할 것이 아니라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해가지고요, 정상 궤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됐어, 이제 됐어, 괜찮아 라고 얘기해도 되겠다는 이야기죠.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보면 15,000원대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여기 라인대가 지지선 역할을 했고요, 여기가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이제 넘어가서 재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그러면 계속 들고 가도 됩니까? 아니면 더 사도 됩니까? 이건데, 사는 것은 이것도 약간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것도 올라온 거라고 약간 이격을 벌려버렸어. 네, 5, 20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젠 61선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61선과 이격도는 제법 커요. 17,650원이고 13,000원입니다. 제법 크게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짝짝꿍에서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가격이 들어와서 기다려주거나 눌림목처럼 돌파 들어와서 이렇게 가면은 61선이 그렇게 따라 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횡보하면서 움직이게 나오거나, 여기서 만약에 그냥 에이 몰라 나 먼저 갈래 그러고 올라가 버리면 요거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뭐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는 포인트가 있겠죠. 네,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정상 궤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3월을 급락장에서 이탈되기도 하였지만 다행히 빠르게 회복하여 정상 궤도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단기 상승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치고 올라가기 보다는 조정이 어떤 식으로든 나와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죠. 그러면 홀딩 중인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 그리고요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려서 기다렸다가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네. 지금 종목 진단 시간이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다시 오시면 진단해 드릴게요. 시간이 지금도 오버가 돼 가지고요. 빨리 해야 되거든요. 네. 내일도 8시에 진단하거든요. 조금 빨리 오시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래 정지시라면 내일 오셔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한국주철관, 지금 이것도 다 소화 못할 것 같은 느낌인데, 한국주철관도 좋은 기업이에요. 네, 좋은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유보율 없고요, 부채비율 없고요. 그냥 기업 자체는 좋습니다. 기업 자체 좋은데 이게 이제 바닥을 계속 누리고 있단 말이죠. 바닥. 요것도 내려갔다 다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반등 나갈 때 뭘 해먹었죠? 매물대에서 캉 하고 한번 눌러주는 모양새 만들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이동평균선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향 곡선으로 하향세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돌리려면요, 여기에서 만나줘야 됩니다. 만원대를 전후로 해서 주가가 만나줘야 되는데 지금은 또 다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죠. 그러면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9,000원대 지지선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밀려도 많이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등이 나갈 때는 만원대 이상 다시 회복하게 되면요,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죠. 근데 다시 만원 넘어간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때부터는 힘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위치는 만원, 그 다음에 최종적인 지지라인대 같은 경우는 9,000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원과 9,000원 사이에 딱 9,500원, 지금 정중앙에 속해 있는 가격대인데 요 그런 패턴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홀딩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 좋습니다. 그리고 주철관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어요. 뭐 SOC라든지 이렇게 사회 쪽으로 이제 투자하는 거 있죠. 그쪽으로 보게 되면 이 자재가 좀 많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호전의 기대도 있고 기업 자체가 워낙에 튼튼하기 때문에, 튼튼해서 시장의 변동성에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다만 단기적 상승을 통해서 이격이 조금 벌어졌는데 이번에 눌림목 형태로 인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승의 포인트는 1만원 넘어가는 시점이므로 그 시점부터는 매수도 괜찮습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말해서 지지선은 9,000원, 저항선은 만원입니다. 현재가 9,500원. 갈등 되겠다. 근데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한국 주처가 갖고 있다라면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네, 참고하세요. 저는 안 팔 것 같습니다.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자, LG화학입니다. 마지막. 아우, 빨리 해야 되겠다. 이 시간 어떻게 좋아. 2차전지예요. 네, 2차전지고 그냥 네,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세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방어를 다 해놨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2월달 고점을 찍을 때요, 이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안고 들어오긴 했는데,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켜준다라면 굉장히 가볍게 잘 나갈 것이고요. 해소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해도 못 가진 않을 겁니다만은 조금 무겁게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시켜줬죠. 회복을 시켜줬고요.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대형주 쪽 매수세가 조금씩 몰리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기대감도 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올라온 것도 별로 없지만 조정을 좀 받으려고 하는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뭐냐면 5일선, 21선과의 이격도, 즉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할 때는 네, 대부분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쪽에 있으니까 이걸 마중을 하는 거야. 네,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추세로만 본다면 나쁘지 않아요. 그냥 전환도 됐고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내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적금 같은 경우는 난 꼭 사야 되겠다. 그럼 조금만 사세요. 조금만 사고 향후에 추가 매수가 내려가든 올라가든지 간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도 얼마 안 하네. 39만 6천 원이네요. 네. 뭐 저녁 한 끼 식사값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곱하기 해서 많이들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정책 수혜, 시장에 대한 기대감, 경기 회복 기대감 등등등 모두 좋습니다. 네. 2차 전지, 정책 수혜, 네.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모두 좋습니다. 그래서 싸구려야. 네. 아직 저평가를 싸구려일까봐. 네. 껌값이네, 이씨. 네. 기대감이 모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격이 살짝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계속 상승하려면 5, 20, 60 이평선이 가깝게 정배열로 넘어가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셋 사이의 간격이 네, 멀죠? 네, 셋 사이의 간격이 멀어. 그래서 이 이격을 좁히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야? 꼭 가격 조정이 아니더라도 기간적인 조정을 통해서 상승의 실마리를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홀딩 중인 분들은 홀딩 하시고 매수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하세요.
지금 매수 당장 급할 거 없습니다. 주식이 아무리 싸다 그래도요, 그냥 막 사기는 좀 그러니까요, 조금 천천히 기다렸다가 살펴보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네, 종목 진단은 다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빨리 저 녹화를 먼저 끊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되겠네.